작두에 오른 회장님. 새벽에 정적이 흐르는 주방. 김상무는 소주병을 치우다 말고 허공을 멍하니 응시한다. 서서히 핏빛처럼 붉은 톤으로 변하며 멀리서 아주 작게 하지만 날카로운 방울 소리와 징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김상무 목소리가 낮게 떨리며 누님, 기억나세요? 그날 강원도 그 온천 부지 가건물 안에서 벌어졌던 일 말이에요. 밖에는 압류 딱지 붙이러 온 용역들이 쇠파이프 들고 서성거리고 안에는 누님이 하얀 소복을 입고 서 계셨죠. 제약회사 오너가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 같은 얼굴로. 김상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나간다. 손으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만지는 신용을 한다. 사람들은 내림굿이라고 하면 무슨 축제라도 되는 줄 알지만 제가 본 그날의 굿은 처형식 같았습니다. 누님은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셨죠. 내가 누군데 하면서 비명을 지르셨잖아요. 근데 누님 기억나세요? 누님 입에서 나오던 그 검은 피, 당뇨 때문에 썩어 들어가던 발가락에선 진물이 나는데 누님은 갑자기 그 작두 날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김상무 눈을 부릅뜨고 손을 뻗는다. 마치 그날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듯하다. 제가 말렸잖아요. 누님 그러다 발 다 잘려요. 내려오세요. 근데 누님은 제 말을 듣지도 못했어. 작두에 오르는 신용을 하는 주인공을 보는 듯 고개를 치켜들며 그 시퍼런 칼날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전 봤습니다. 누님의 눈이 뒤집히면서 그 안에서 불꽃이 튀는 거리요. 비명 대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건 누님 목소리가 아니었어. 아주 오래전 죽은 누군가가 누님의 목을 빌려 뱉어내는 지독한 원망의 소리였지. 김상무 갑자기 귀를 막으며 괴로워한다. 징소리가 환청처럼 커진다. 그날 온천 부지 바닥에선 물 한 방울 안 나왔는데 누님 눈에선 피눈물이 터졌습니다. 작두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상하게 발바닥에선 피 한 방울 안 비치더라고요. 대신 누님 몸 안에서 타오르던 그 지독한 열기가 칼날을 녹여버릴 것 같았죠. 다시 주방 의자에 주저앉으며 그날 이후로 누님은 회장님이라는 이름을 버리셨습니다. 아니, 신령님이 그 이름을 뺏어가 버린 거죠.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들이키고 주인공을 본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누님은 이제 평범하게 늙어 죽기는 글렀구나. 온천 개발하려고 판 그 깊은 구멍 속에 결국 자기 인생을 던져 넣으셨구나. 목소리가 서글퍼지며 누님 가끔 그 작두위가 그리우세요? 차라리 그때 발이 잘려나갔으면 지금처럼 당뇨 때문에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왜 신은 누님한테 예언하는 입은 주면서 제 몸 하나 건사할 힘은 안 줬을까요? 주인공이 허공을 응시하며 무심하게 담배를 피우는 신용을 하자 김상무가 씁쓸하게 웃는다. 그래요.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작두날은 누님 몸속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여러분, 이 누님이 가끔 맨발로 술집 바닥을 걷는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누님 발바닥엔 그때 그 작두날의 서늘한 감각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자, 누님, 발 아프시죠? 이 독한 소주로 소독이라도 하세요. 제가 안주 하나 더 내올 테니까.
김상무가 다시 안주 접시를 챙기는 모습에서 징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제 회장님도 건설사 사장도 아닌 뒷골목. 술집의 기이한 예언자가 된 누님의 현재. 절간 주방의 술판이 무르익은 상태. 김상무는 아까 나간 손님들이 남긴 사업계획서 뭉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말을 시작한다. 김상무 쓰레기통을 발로 툭 치며 방금 저 인간들 나가는 꼬락서니 보셨죠? 하나같이 뺨 한 대씩 맞은 얼굴들인데 표정은 또 묘하게 시원해 보여요. 여러분, 이 누님이 무당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채를 안 받는 겁니다. 남들은 쌀 뿌리고 엽전 던지면서 5만 원, 10만 원 챙길 때 이 누님은 그냥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꺼져라고 해요. 그게 이 누님식 복채예요. 김상무 식탁에 앉아 주인공의 흉내를 내듯 서늘한 표정을 지어본다.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제약회사 오너 할 때 남의 주머니 털던 솜씨가 있는데 고작 복채 몇 푼에 내 귀한 신기를 팔겠냐? 난 이제 돈 안 벌어. 대신 그놈들 머릿속에 든 쓰레기를 치워줄 뿐이지. 다시 본래 표정으로 돌아오며 그래서 이 술자리가 무서운 겁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누님한테 금전은 물어보러 왔다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썩었는지 사형 선고를 받고 나가거든요. 김상무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킨다. 아까 그 최 지점장 말입니다. 누님이 그러셨죠? 내 자식 놈 유학 자금, 그거 내 돈 아니지? 내일 아침에 그 돈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넌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자식 앞길 막는 거다. 소름 돋는 듯 팔을 문지르며 그 말 한마디에 지점장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어요. 누님은 지점장 장부를 본 게 아니에요. 그놈 눈 밑에 맺힌 도둑놈의 그림자를 본 거지. 누님의 독설은 예언이라기보다 일종의 수술 같아요. 썩은 부위를 마취도 없이 그냥 도려내버리는 거죠. 김상무 주인공을 보며 씁쓸하게 웃는다. 누님, 근데 왜 저한테는 그런 처방 안 내려주세요? 저도 사업계획서 하나 써올까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술이나 마셔라 하시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거 압니다. 누님이 돈을 안 받는 진짜 이유요? 제가 보기엔 참회 같아요. 평생 약 팔고 땅 팔아서 남의 돈 긁어 모으던 그 욕심을 이제는 진실을 말하면서 씻어내는 거죠. 누님한테 이 신기는 신벌인 동시에 유일한 퇴로인 겁니다. 김상무 안주 접시를 비우며 목소리를 낮춘다. 근데 누님,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독설 퍼붓고 나면 밤에 잠은 오세요? 남의 썩은 속내 다 들여다보고 나면 몸에 도끼가 쌓일 텐데. 그래서 자꾸 소주로 그걸 씻어내시는 거죠? 주인공의 떨리는 손을 슬쩍 보며 누님 처방은 남을 살리는데 정작 누님 몸은 누가 살려주나. 가끔 그게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령님도 참 고약하시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게 당뇨는 주면서 남의 인생은 그렇게 잘 보이게 눈을 틔워주셨으니 김상무가 무심하게 소주병을 새로 따는 소리와 함께 주방 창밖으로 새벽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새벽 4시 주방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식탁 위에는 빈 소주병들과 찌그러진 종이컵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다. 김상무는 묵묵히 행주질을 하다가 멈춰서서 누님을 바라본다.
김상무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 갔네요. 폭풍우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식탁 위에 빈 병들을 박스에 하나씩 담으며 이 빈 병들. 겉보기엔 가벼워 보여도 제 손엔 천근만근입니다. 여기 담긴 게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아까 그 인간들이 쏟아놓고 간 탐욕이며 공포며 누님이 뱉어낸 그 지독한 독설들까지 이 병 속에 다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사탕 봉지 하나를 줍는다. 표정이 어두워진다. 누님, 아까 제가 봤어요. 손 떨리니까 몰래 사탕 까 드시는 거. 사탕 껍질을 보여주며 제약회사 오너였던 분이 당뇨 무서운 줄을 몰라서 이러시겠습니까? 술은 독약이고 사탕은 임시방편인 거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다시 누님을 보며 누님, 이제 그만 마셔요. 신령님이 노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누님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탁자를 닦다가 주인공의 손 근처에서 멈춘다. 주인공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누님은 아까 조 사장한테 내일 전화 올 거다 하셨죠? 근데 제 눈엔 누님한테 올 전화가 더 무서워요. 저승사자가 번호 찍고 기다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허탈하게 웃으며 웃기죠? 남의 미래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마치면서 왜 정작 본인 몸 썩어가는 건 못 본 척 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다 보고 계신 건가? 아들한테 신기 안 넘겨주려고 일부러 자기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계신 거냐고요. 김상무의 목소리가 격해졌다가 다시 가라앉는다. 정적이 흐른다. 아까 주지 스님이 주방 문틈으로 슬쩍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임자가 제 몸을 제물로 바치고 있구나라고. 조폭 출신 땡중 눈에도 그게 보이나 봐요. 누님이 소주로 신기를 누를 때마다 누님의 생명줄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 정리하던 박스를 구석으로 밀어 넣으며 저는 무서워요, 누님. 언젠가 제가 이 주방에 왔을 때 누님은 없고 이 빈 소주병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까봐. 김상무, 트럭 열쇠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누님을 다시 돌아본다. 누님, 저 오늘도 식품 박스 날라야 합니다. 비린내 잔뜩 묻혀서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세요. 입가에 억지 미소를 띄우며 뒷정리는 제가 다 해놨으니까 스님 깨기 전에 좀 쉬시고요. 아, 그리고 아까 지점장이 흘리고 간 그 돈 봉투 제가 불전함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누님 체면에 그런 푼돈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김상무가 주방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춘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온다. 누님, 아까 저한테 하려다 만말, 그거 나중에 꼭 해주세요. 김상무, 너는 취하지 말라는 말 말고 진짜 하고 싶으셨던 그 말요. 잠시 정정. 저녁에 뵙겠습니다, 누님.